네, 여러분, 다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금요일에 랩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잡아놨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OT 오늘 진행하고 나서 1주차 강의 진행을 할 건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빨리 해서 1시간 반 안에는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고 스펙 아웃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프론트엔드 세미나 23.5기 맡은 김연우라고 합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 우현미 님이라고 여기는 안 계신데 조교님이 계세요. 그분한테도 뭐 질의응답하거나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자료 출처고, 저희가 왜 이 세미나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예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세미나로 이 프론트엔드를 배우시고, 프론트엔드 기술을 학습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세션이 8회고, 과제가 12개인데 짜잘짜잘한 게 묶어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곳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지금 와주신 것처럼 와주시면 되고 출결은 아까 보신 그 웹사이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은 제가 그 스프레드 시트를 공유를 드렸는데 뭔지 모르시겠죠? 여기 스프레드 시트가 있는데요. 이 스프레드시트에 그날의 출결을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결이 이상하다 하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세미나 시간 2시간인데 제가 최대한 1.5시간에 맞춰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신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세미나 통과 기준. 일단 모든 세미나를 수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이 강의 녹화를 올려드릴 텐데 이걸 기반으로 뭐 사실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듣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과제는 정말 이거는 다 통과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드로 바꿔놓을 건데 세미나는 사실 수강을 빡빡하게 체크를 하진 않겠지만 과제는 저희가 빡빡하게 체크를 할 거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별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 조 과제에서 프리라이더인 것 같다 막 다른 사람이 20커밋 날릴 때 이 사람은 1커밋 날린다라든지 약간 심각한 경우라고 하면은 저희가 탈락을 시킬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인데요. 과제가 크게 세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과제가 있고, 뭐, 블로그 작성 과제, 친목 과제가 있는데, 블로그 작성이랑 친목은 쉬워요. 별거 없고요. 대신에 프로젝트 과제가 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별 과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3주차까지는 개인 과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로 묶어서 간단한 서비스 만드는 거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과제별로 제출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과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과제마다 여러분 GitHub 계정 다 있으시죠? 그 GitHub 계정에 레포지토리를 생성해 주시고 그 과제를 다 완료하신 다음에 배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프론트엔드 잡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링크를 기준으로 채점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제가 그 메시지로 알려드릴게요. 이 잡담방에다가 제가 예시로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짜도 상관없고 그 라이브러리 못 써도 상관없으시고 대신에 과제 스펙에 맞게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요즘 물어보시거든요. AI 써도 되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써도 되고 친구랑 같이 해도 되는데 친구 거 베끼는 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베낀다는 것도 물어보고 코드 보는 것도 되고 완전 복붙 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정말 양심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정말 말 그대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시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본인의 인사이트가 담긴 개발 관련된 글이라면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목 과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팀끼리 같이 모여서 무각작 하시면 되는데 무각작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여서 각자 작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냥 코딩이나 학교 과제 같은 거 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증사진 찍어서 잡담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서로 친해지라는 의미에서 만든 과제니까 같이 밥도 드시고 많이 친해져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 구성이 나왔거든요. 오늘 아마 공지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프론트엔드 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조대로 진행을 할 거고, 요거대로 제가 오늘 세미나 끝나고 방을 파드릴 거예요. 방을 파드리면 거기에서 이번 주차에는 참고로 친목까지만 나올 거고요. 그것만 딱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채널이라서 저랑 조교님이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 때, 아, 이 사람 좀 프리라이더 같다 싶은 사람을 좀 찾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그 채널에서 질문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M이나 카톡 같은 걸 따로 파주시지는 마시고, 최대한 이 비공개 채널 안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코드 리뷰랑 질의응답도 있는데, 어, 제가 리뷰를 다 해드리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23명이라 저 한 명이서 23명 하면 제가 이번 학기를 휴학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코드 리뷰나 질의응답을 원하신다고 하면 잡담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DM을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3주차까지만 허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4주차에 시험이 있어서 그래서 3주차까지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최대한 이 프론트엔드 잡담방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거든요. 이거 왜 안 됨? 이런 거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통과 기준은 이것도 그냥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정해진 마감일이 있고 정해진 스펙을 마감일 안에 다 완수하시면 통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각 제출하면 저희가 약간 방어권을 기본적으로 드리거든요. 방어권이 이틀이 나가고 지각 제출할 때마다 1일씩 까여요. 그래서 모든 이 그레이스 데이가 차감이 되면 세미나에서 자동으로 탈락 처리돼서 제가 채점을 진행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요거를 잘 간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요거 딱 두 개밖에 안 주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모각작을 전체에서 열 거예요. 그 다른 뭐 스프링 세미나든 페스트 APA 세미나든 다 같이 만나서 뭐 모각작을 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참석하시면 이 방어권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두 개만 주는 건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번 학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와플 괜히 신청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무학작을 많이 나가서 이 그레이스 데이를 많이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꿀팁이었고요. 네. 이후는 저희 커리큘럼 소개예요. 일단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리액트 사용법은 유튜브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뭐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이런 애들이 찍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안 보고 왜 동아리에 오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뭔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미나장에 있고 그 사람한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장점 때문에 유튜브 대신에 저희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만이 줄 수 있는 팀 활동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좀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과제를 통해서 실습을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았을 거거든요. 제가 한 23년? 그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뭔가 제가 먼저 공부했을 때 의문이 들었었던 점을 알려주는 그냥 조금 한 발 앞서서 배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한 학기 커리큘럼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냥 정말 날짜랑 배울 것, 그리고 뭐 과제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특이점은 10월 3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이때 어쩔 수 없이, 이 조별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돼서, 이거는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 17일 날은 제가 학교를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 휴학하다 와가지고,
그 17일 날이 중간고사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녹화로 진행을 할지 말지는 이건 투표로 받아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고사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정 대강 몇 개 나왔다. 아, 그래요? 대부분 다 나왔네요. 10월 17일 날 혹시 있으신가요? 아, 진짜요? 녹화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군요. 참고로 제가 컴공이 아니어서 컴공과에서 뭐 듣는지 잘 모르거든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OT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1주차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 좀 손을 들어서 질문 받을게요. 그 나는 리액트를 한 번이라도 써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음, 많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꾸역꾸역 진짜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 제가 말한 게 틀렸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거를 아예 그냥 로우 데이터로 넣어버렸어요. 링크로.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한 거 할 겁니다. 웹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아는 분들은 이게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웹은 뭐냐면, 웹이 그 거미줄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 가지 문서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문서를 어떻게 연결을 하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A4 용지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걔네들은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가능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 연결이 가능한 문서가 뭐냐? 하이퍼텍스트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서 안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A4 용지 딱 생각해보면 A4 용지 여기에서 옆에 있는 A4 용지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하이퍼텍스트라는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어떤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요 A 태그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이런 링크를 통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연결이 되려면 본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떤 주소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소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URL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이 인터넷에 있는 자원은 곧 페이지입니다. 이 각각의 페이지를 의미하는 주소들이 서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웹은 여러 가지 문서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고 그냥 네이버 같은 거 생각나시잖아요. 네이버 같은 게 생각이 나시잖아요. 결국 그것도 비슷한 원리인 거거든요. 이 무작위로 엮여 보이는 이 페이지들의 각각의 주소를 여러분들이 치신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 브라우저에서 이 필요한 리소스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 문서 주세요. 이 주소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문서를 주세요라고 하면 서버에서 이 문서를 줘요. 이런 리소스를 주고 요거를 유저가 잘 볼 수 있게 가공한 형태다. 이게 웹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 프론트 개발하려고 온 거잖아요. 왜 프론트 개발자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파트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초창기 웹사이트거든요. 이 야후라고 웹 1.0의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볼 수는 있는데 내가 작성을 할 수는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뭐 옛날이긴 한데 되게 디자인도 구리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생성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정도 만들 수도 있고, 스토리도 올릴 수 있고, 포스트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일방향성을 띄우고 있었는데, 웹 2.0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보시면 요거 누르면 뭔가 색깔이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하트를 누르면. 그리고 입력한 값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단순한 클릭이나 이런 것들 이외에 뭐 드래그라든지 스크롤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처리해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고 서버랑 백엔드가 붙어 있었는데 점점 이게 복잡해지면서 프론트엔드가 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한테 상호작용 결과를 빠르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딩창 오래 뜨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물론 그런 거에 최적화는 서버에서 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빠른데 서버가 신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프론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SR이든 캐싱이든 코드 스플리팅이든 리소스 최적화든 이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 배우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만드는 거에 집중할 것 같긴 한데 여튼 그 상호작용 결과를 빠르게 보여주는 것도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이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거는 저희 그 브라우저 있죠. 뭐 크롬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있고 파이어폭스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런 모든 브라우저에 웹사이트가 동일하게 보여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들 그리고 다양한 기종들도 있겠죠.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냐면요. 일단 오늘 배울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실 수 있고요. SPA 프레임워크, SPA는 아니긴 하거든요. SPA 프레임워크는 아닌데,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프레임워크라고 할게요. 요런, 사실 리액트는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프레임워크로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만들기 편하게 사용한 요 세 가지 요소들, 또는 요 리액트나 뭐 스베스나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쓰게 만들기 위한 뭐 메타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우리는 리액트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쓰느냐라고 하면은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라는 정답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리액트가 성능이 좋은 라이브러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개발자 경험이 사실은 압살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이 쓰니까 뭐 가지고 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많고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리액트를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시겠죠? 그냥 쭉쭉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웹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도구들을 배울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가 왜 리액트 얘기하다가 HTML, CSS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거를 모르면 리액트를 배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시적인 도구를 다루고 나서 좋은 도구를 다루면 체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파트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에 익숙해지시면 리액트에 왜 등장했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개발만 진행했을 때의 페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액트는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예요. 다음 주부터 배울 거고, 오늘은 리액트를 잘 배우기 위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본적인 개념, 브라우저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브라우저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요거 있죠? 이게 크롬이거든요. 크롬 같은 애가 브라우저에 속하겠죠? 얘는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이 서버로부터 받아온 응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화면을 생성해준다. 당연하죠? 지금 여기 이게 뭐지? 구글 슬라이드인데 이 구글 슬라이드를 담당하고 있는 구글의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가 문서를 주면 뭐 얘가 데이터를 받았겠죠? 크롬이. 그래서 그 데이터를 아주 잘 가공을 해서 화면을 생성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TML도 배웠죠, 위에서. 웹 얘기하면서 다른 문서와 연결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요거를 이 문서의 모양을 어떻게 그릴지를 보여주는 게 마크업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서랑 연결이 되면서도 화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정의해주는 언어가 HTM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HTML 문서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 설정이라든지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그려질지를 태그를 사용해서 다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전체 HTML이 적용되는 범위 이런 식으로 HTML 태그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문서 설정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서의 어떤 설정 정보, 메타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 탭에 표시되는 이 제목 있죠. 이 타이틀을 정하는 곳, 이런 문서 설정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거 이외에도 화면에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들을 정의하는 뭐 타이틀 태그, 뭐래, 바디 태그, 뭐 디v 태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문서 설정이나 화면에 어떤 내용이 그려지는지는 다 태그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그가 진짜 많아요. 13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자주 쓰는 거는 거의 10개 남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태그마다 목적이 다르고 많이 쓰는 태그도 있고 안 쓰는 태그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정말 많이 쓰실 건 div 태그. 정말 그 블록 하나를 지정을 할 때 저희가 div를 사용을 하고 버튼 당연히 버튼이겠죠. 우리가 뭔가를 클릭하는 버튼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태그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10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아졌냐라고 하면 이 시멘틱 태그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제목이라도 뭐 스팬 태그도 요걸로 설명할게요. 같은 div 블록이라도 걔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네비바가 요런 부분이거든요. 요런 네비바. 내비게이션 메뉴를 보여주는 것도 div로 사실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메인 컨텐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파트가 메인이겠죠. 그리고 밑에 부터 같은 거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부터 있나? 없네요. 부터는 없지만 뭐 부터 같이 그 같은 블록이지만 목적이 다르게 설정된 블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블록들에 대해서 다 이름을 붙여놓은 태그들이 있어요. 얘네들 싹 다 div로 퉁쳐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태그를 다르게 분류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해놨냐라고 하면 문서 안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과제를 하다 보면 느끼실 텐데 div 태그 한 100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리고 div가 닫혀야 되는데 안 닫혀요. 안 닫히게 작성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디버깅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멘틱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 문서 안에서의 가독성이 높아져요. 내가 이걸 직접 까보지 않아도 얘는 메인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구나. 얘는 뭐 후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나중에 SEO라는 거를 배우실 텐데 일종의 검색창에 뜨는 저희가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걸 눌렀을 때 정보가 쭉 뜨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봇들이 있거든요. 그 봇들이 긁어와서 정보를 띄워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멘틱이 잘 들어가 있으면
정보를 적절하게 잘 긁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멘틱 태그라는 것 때문에 10개밖에 필요 없는 태그가 거의 130개 정도 정말 많다. 물론 이것, 완전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은 좋은 점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수준에서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최적화할 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 태그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어요. 뭐 아이디 클래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거 그냥 실습을 해보시면은 와닿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 정보 같은 걸 입력해서 이 태그 안에 이런 개발자들이 부여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문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파트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이쁘게 배치한다든지 뭐 색깔을 넣는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CS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HTML 문서의 디자인을 정의하는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색상 글꼴, 뭐 여백, 배치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30분밖에 안 지났네요. 제가 예시로 코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속성을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태그면 안녕하세요 P 태그라는 거일 텐데 여기에 ID 인트로 메시지를 붙여놨죠. 이러면 저희가 이 태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부여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이 인트로 메시지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요거를 텍스트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주고 폰트 사이즈는 18픽셀로 해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성이랑 CSS를 같이 묶어서 배우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편하실 것 같고요. 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요거를 다 배울 수 없고요. 이거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용하면서 제가 백날 첫날 여기에서 떠들어봤자 써보느니만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만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뭐 디스플레이,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정보들 다 요거는 솔직히 다 아셔야 돼서 이런 것들 다 숙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뒤에도 다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만 알아도 지장이 없거든요. 더 많이 알면 좋고. 아무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실 거는 이러한 CSS 프로퍼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직접 사용을 하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SS가 사실 하려면 제가 배웠을 때는 이것만 몇 시간 했더라?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면 12시간이죠. CSS, HTML만 합쳐서 12시간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냥 위에서 말했었던 이런 것들만 숙지를 해주시고 GPT 넣으면 진짜 잘 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레이아웃 처리 같은 것도 많은 거 아실 필요 없고 플렉스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렬의 포지션 속성 이것도 되게 많이 삑살이 나면 요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선택자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플레인 CSS를 사용하면 중요한 내용인데 요즘은 사실 플레인 CSS를 잘 사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요즘도 필요한지는.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날 첫날 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직접 과제를 하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뭐 과제를 뭐 이 강의 자료를 잘 보시거나 아니면 GPT랑 잘 물어보면서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가 써놨네요. 그 CSS를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기본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과도하게 많이 레이아웃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근본 없는 생뚱맞은 값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그냥 GPT가 만든 거를 그냥 넣지 말고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당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절반 끝났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는 질문하고 말 것도 없죠. 제가 그냥
실습 때 열심히 하세요. 약간 이렇게 말씀해드려서.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이게 뭐지?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자바스크립트 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많지 않군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 이거를 좀 당황은 하지 않았고요.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제가 일일이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다루긴 할 거거든요. 이 대략적인 문법은 알려드릴 거고, 아마 파이썬이든 C++이든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이라도 다뤄보셨다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 문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정말 간단한 사용 방법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HTML의 여러 가지 노드들을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배우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돔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죠. 이거 뭐냐?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 문서에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HTML을 쭉 쓴다고 하면 이거 하나가 다큐멘트죠. 다큐멘트가 있고 얘가 어, 안에 바디 태그를 가지죠. 이 바디 태그 안에 어이? div가 없네? div 있다고 치고 그 밑에 ul 태그 보이시고 h1 태그 보이시죠? h1 ul 태그 이렇게 보이시고 ul 태그 안에는 리스트 태그가 이렇게 쭉 달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갖다가 뭐 각각의 뭐 1주차 세미나 보기인데 내가 뭐 4주차 세미나 보기로 바꾸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5주차 세미나 보기를 내가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HTML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 이 도움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 API를 사용한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이런 것들의 구조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하나의 태그들을 엘리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보이는 요 복사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이 하나의 태그들 있죠. 얘들을 엘리멘트라고 하고요. 이 엘리먼트들을 조작할 수 있는 API가 돔 API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다 조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얘네가 어떻게 동작을 할지. 얘를 잘 그려놓으면 이런 형태라고 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세미나 추가 버튼이 있어. 얘를 누르면 세미나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미나 추가 버튼 엘리먼트를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불러오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걔가 클릭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UL 엘리먼트 얘 안에다가 리스트 태그를 쏙 넣어주면 되겠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도움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게 도움 AP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코드로 제가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버튼을 누르면 세미나가 추가된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버튼을 불러옵니다. 이 get element by ID 요게 돔 API거든요. 요걸 사용해서 이 문서에 있는 어떤 아이디를 가진 엘리먼트를 불러와 줘. 근데 그 아이디의 이름은 add 버튼이야. 그래서 add btn 요 엘리먼트를 불러와서 add 버튼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불러오는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add event listener 이것도 API예요. 이 add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장치 같은 게 있는데 그 장치가 만약에 발동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미나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미나를 추가할 이 상자를 가지고 와요. 그 UL 태그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서에 있는 것 중에 세미나 리스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를 불러온다. 라고 해서 이 세미나 리스트를 불러오시고 그 세미나 리스트 안에다가 새로운 태그를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리스트 태그를 create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생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정보를 잘 넣어준 다음에 이 세미나 리스트 여기 안에 넣어준다. 그래서 이걸 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배우는 게 이번 챕터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줄줄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실습이 있어서요. 그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요. get element by id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id 속성을 사용해서 이 각각의 그 엘리먼트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고요. 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그런 것들이 add event listener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엘리먼트 안에다가 다른 엘리먼트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append child.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HTML이랑 CSS만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클릭을 했는데 색깔이 바뀌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HTML이나 CSS로 바꾸기가 어려워서 이런 도움 API를 사용하면 조금 더 복잡한 인터랙션에 대한 변화를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되게 멋있는 사이트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애플 아시죠? 애플 개발자 돈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멋있는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렉이 많이 걸리네요. 슬라이드 안 되나? 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내가 스크롤을 했더니 막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막 회전도 하고, 티타늄 쫙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되게 멋있는 인터랙션인데 내가 스크롤을 하거나 클릭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클릭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띄워준다든지 요런 내가 스크롤을 하니까 이게 지금 영상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이 단순히 HTML, CSS만으로는 조정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런 거 신기하죠?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자바스크립트와 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만드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이구야. 이게 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개발자 도구를 들어가시면 쭉 내려보셨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중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디버거에서. 한번 해볼게요. 6에 뜨시면 자동으로 중지가 되신 거고요. 그러면 사이트가 멈춰요. 내가 스크롤을 하든 뭐 클릭을 하든 뭐 얘는 되네요. 클릭을 해도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전에 봤었던 그 화려했던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들은 딱 다 자바스크립트로 했었던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없으면 애플 개발자도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 애플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을 다루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딱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 하나도 이해 안 됐죠? 그래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윈도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윈도우 쓰시는 분 좀? 나는 윈도우를 쓰는데 WSL이 안 깔려 있다. 오, 없네요. 그러면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자 작업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디다 갈까요? 저는 폴더를 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작업하실 폴더 들어가셔서 VS 코드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겠죠? 그리고 요 VS 코드 사용하실 때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되게 띄우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쉽게 띄울 수 있는 익스텐션으로 라이브 서버였나? 이름이 그랬을 텐데, 네, 맞아요. 라이브 서버. 라이브 서버를 치시고 인스톨을 하시면 여기 구글 라이브라는 게 뜨거든요. 이걸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정했었던 뭐 HTML, CSS 같은 거 수정했을 때 바로바로 반영도 되고 좀 더 편하게 띄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요거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바뀌는 대로 바로바로 이게 네, 뭐웹 디자인인데 IM 라이브라고 하면은 새로 고침하지 않아도 그냥 바뀌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서버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개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익스텐션 설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만드셨나요? 만드셨겠죠? 난 못 만들었다. 한번 손들어 보시네요. 없으시고. 그러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거 할 거예요. 투두리스트 만들기. 너무 고전이죠.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입력하세요. 뭐 이런 것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만들려고 하면 제가 이미지를 안 붙여놔가지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만들고 싶은데 요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 정보들을 적어놔야 되고 문자열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투두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박스를 사용해서 수행 여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삭제도 돼야 되고요. 전체 투두가 몇 개고 완료한 게 몇 개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거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HTML 파일이 있어야 저희가 문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느낌표 하시고 엔터 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HTML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너무 급발진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밑에 볼 라이브라고 띄어져 있으면 요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띄워지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급발진 해버렸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안 됐다, 손.
안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코드 창이요?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 VS 코드를 처음 써보세요? 이거가 설정이 되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드하고 점 찍으시면 요 폴더에서 VS 코드를 실행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걸로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 아, 이 맥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그렇네요. 맥이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윈도우밖에 안 써봐서 돈이 없어가지고 윈도우밖에 못 써거든요. 내 옆에 친구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나는 안 됐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실행이 안 돼요. 왜 안 되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코드가 알려지는 경우에 경우는 몰랐습니다. 제 생각에 질문 일일이 받으면 오늘 9시에 끝날 것 같고요. 9시 끝나면 안 되구나. 10시, 11시에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녹화를 쭉 진행을 해야 되긴 해가지고 제가 쭉 진행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모르겠다 하면은 이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잡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요 처음에 다큐멘트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다큐멘트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다큐멘트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뭐, 투두 리스트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할 일을.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뭐, 전체 컨테이너를 요 초록색을 하나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의 할 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요 할 일을 입력할 입력창이랑 추가 버튼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요거가 한 덩어리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입력창 인풋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목은 딱 직관적으로 제목이고 뭐 div 태그도 이 div 안에 뭐 인풋이랑 요 버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려져서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나누는 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야? 전체 투두랑 완료한 일 요거 찾는 부분도 전체 큰 박스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전체 투두랑 완료한 일 요게 있는 거죠. 이제 얘네들을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전체 투두는 몇 개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쓸게요. 어, 마음에 안 드네. 스페인 합시다. 0개. 네, 죄송해요. 요거 전체 투두가 사실 두 개로 쪼개야 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딥으로 감싸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투두가 있고 지금 요 과제, 뭐래, 완료한 일이 있잖아요, 밑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사실 여기만 바뀌면 되거든요. 여기 0, 요 부분.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의 문장으로 적혀져 있지만 이걸 또 두 개로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냐? 스펜 태그를 사용해서. 쪼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안에서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꿀 때는 요 div 태그를 불러와서 바꾸는 게 아니라 딱 요것만 불러오면 바뀌어지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투두 리스트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도 어떻게 작성해요?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요런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요런 것들을. 어떤 리스트를 담당하는 거에 태그를 보통 UL이 있고 UL 태그가 있고 OL 태그가 있거든요. 두 개 차이는 뭐냐면 UL은 unordinary랑 unorder? 제가 영어를 못해서 여튼 한국어로 번역하면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사용할 때 UL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더라? OL이죠. OL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순서가 있는 거를 사용할 때 OL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UL 태그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요소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HTML 작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요소들을 쭉쭉쭉쭉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DB를 그냥 날릴까요? 날려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씁시다. UL 태그가 있고 전체 큰 UL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이 빨간색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또 뭐가 있나요? 체크박스가 있죠. 체크박스는 이름도 정직하게 체크박스입니다. 그리고 인풋이지. 그래. 인풋이고 그 다음에 스팸 태그로 셈이나 자료 만들기 그리고 버튼으로 삭제하기가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나온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그 버튼의 추가 넣어주시면 되고 인풋 인풋의 기본 값은 이런 입력창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체크박스 같은 걸 넣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타입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체크박스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속성을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긴 거를 다 짰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어떻겠지? 제가 급발진 했으니까 어떻겠죠? 요즘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안 키워지네. 안 키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성공한 상태입니다. 난 됐다. 헉, 꽤 되네요. 안 되신 분은 선착순 한 명만 질문 받아주세요.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 뒤에 하얀색 안경 쓰신 분이 제일 먼저 오셨는데 혹시 왜 안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 뒤에 그 여자분이신데. 네? 어, 왜 안 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진짜요? 불을 하나 더 끌까요? 아, 오, 좋은데요? 돼요. 오, 이런 좋은 기능이 있었네. 잘 보이네. 처음 하시면 어쩌다 보니까 받아쓰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코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투두 생성하기부터 해볼 거예요. 자, 저희 투두를 생성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인풋에 뭘 작성했는지 알아야 돼요. 잠깐만요. 그 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작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js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뭐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에 하나로 자바스크립트도 가지고 있는 게 콘솔 로우거든요. 헬로 월드 뭐 이런 것들 치면은 띄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랑 얘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HTML 코드랑 index.html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바디 태그 아래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주시면 왜 여기에 넣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src라는 게 이제 소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스가 어디 있죠? 바로 얘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index.js 이렇게 치시면은 되거든요. 잘 연결됐는지 한번 볼게요. 인스펙테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콘솔이라는 창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어래? 뭐지? 오, 감사합니다. 오, 잘 되네요. 이런 실수를. 그럼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찍어봤을 때 이게 헬로 월드 나오시면은 잘 연결이 되신 거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투두를 계속 추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라고 했죠? 투두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인풋에 뭐 넣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고 생성하기 버튼이 클릭되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네, 요거부터 할게요. 생성하기 버튼이 클릭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요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index.html은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 그 여기에서 추가 버튼이지. 추가 버튼이 클릭되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불러와야 되겠죠. 추가 버튼을. 그러려면 이 수많은 다큐멘트 중에서 어떤 버튼을 골라야 되는지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얘 이름을 달아줄 거예요. ID.
음, add 버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줘요. 아이디 속성을 사용해서. add 버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름 붙여줬으니까 가지고 오면 되겠죠? add 버튼 하고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냐? 이때 돔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서에서 아이디에 따라서 엘리먼트를 가지고 와줘. 근데 그 아이디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add 버튼이죠. 요 이름으로 이제 달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가지고 가졌을까? 그러면 콘솔 로그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dd 버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콘솔 창에 버튼 태그 뜨시는 거 보이시죠? 네. 실제로 가지고 와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클릭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걸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add event listener라는 애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dd 버튼 안에 add event listener 하시고 여기 보시면 VS 코드 쓰면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타입을 넣고 리스너를 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넣을 수 있는 모든 그 이벤트가 쭉 나와 있어요. 뭐 카피도 있고 드래그도 있고 뭐 드롭도 있고 뭐 에러 났을 때 뭐 인풋이 바뀌었을 때 뭐 요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저희는 클릭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클릭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실행을 할래? 그거를 뒤에 함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설명 안 드렸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셔도 돼요. 펑션 get get 뭐라고 하지? 펑션 add to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살표 함수라는 거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둘 중에 어느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보다는 요게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펑션으로. 펑션 그럼 클릭이 발생하면은 뭔 일이 어떤 거를 실행할지를 여기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 일단은 한번 콘솔로 그냥 찍어볼게요. 클릭, 이렇게. 그러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클릭, 이렇게 쭉쭉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애드 이벤트 리스너가 들어주고, 그걸 듣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넣어준 그 펑션을 실행을 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클릭보다 더 복잡한 거를 넣고 싶어서 이번에 화살표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const add to도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add 버튼을 누르면 to도를 추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add to도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도 실행이 되겠죠. 진짜인지 아닌지 해볼게요. 여기다가 console 로그 클릭 로프가 아니라 로뭐 요걸 했을 때 동일하게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1번이 됐어요. 난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왔다. 점점 줄어들고 있군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사실 코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 강의 달에 아이템 생성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서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투두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추가하냐? 입력 값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입력 값은 버튼이 알지 못하고 얘가 알 거죠? 이 인풋이라는 친구. 그럼 얘도 불러와서 입력 값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오죠?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넣어줍시다. 인풋, 뭐라 해야 되지? 투도 인풋이라고 써놨네요, 지금. 투도 인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const to input 해서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죠? 이 문서에서 이름이 to input인 친구를 가지고 와보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입력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아는지를 배워볼게요. 요 input 같은 애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value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이게 맞네. 이걸 쉽게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렇게 쳐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 아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쳐서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to the input에 value라는 속성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풋이 지금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추가를 누를 때마다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 to the input이라는 밸류를 불러오는 것까지 저희가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자바스크립트 도움을 사용을 하시면은 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도 다 불러와 주실 수가 있어요. 불러오는 건 이제 정말 많이 한 거 없습니다. 불러오고 이벤트 리스너 다는 것까지 잘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게 뭐냐면 이거를 화면에 띄워줘야 되겠죠? 투두를 투두 엘리먼트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엘리먼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투두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띄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두 엘리먼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것도 다 API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일단 그 전에 이 텍스트 값을 조금 저장을 해둘게요. 투두 텍스트 해가지고 투두 인풋에 밸류를 가지고 오면 이게 텍스트 값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새롭게 만들 거예요. new to도라고. 얘가 이제 새로운 엘리먼트가 될 건데 얘를 다큐멘트에 결국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니까 뭐더라? create to 뭐래? 뭐죠? create element 그리고 여기 create element라는 걸 사용해서 이 태그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제일 쉬운 거 div 태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 new to do라는 div 태그를 만든 다음에 얘 안에다가 그 요런 것들을 넣고 싶은 거죠. 뭐 세미나 자료 만들기 요런 텍스트를 집어넣고 싶은데 그 텍스트 내용이 to-do 텍스트인 거죠. 요런 속성은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 inner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to-do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궁금하시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속성을 조금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inner 텍스트라는 걸 사용하시면 이 new to-do 안에 들어있는 이런 요소들 있죠. 이런 세미나 자료 만들기 같은 이런 글자들 이런 거를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이쿠야. 괜히 껐네. 콘솔 로그 계속 봐야 되니까 켜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투두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요 투두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띄워줘야 되죠. 이 세미나 자료 만들기 여기가 있었던. 그러면 여기 요 리스트 뭐래 여기구나. 이 우리가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이 전체 UL 태그를 알아와서 얘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도 이름을 알아야지 불러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불러오시면 되겠죠. 투두 리스트에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서 투두 리스트.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생성한 이 뉴투두를 붙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붙여주냐면 append child라는 걸 사용하시면 뉴투두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붙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 체크박스나 뭐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요소가 조금 많아가지고 이건 조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한 거의 노가다 버전인 거거든요. 뭐 인풋 만들고 버튼 만들고 리스트 태그 만들어서 붙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요 조금 노가다여서 요 정도로만 띄우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됐나요? 난 됐다. 대단한데요? 그러면 지금 9시 16분인데 여기까지 일단 실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 강의자를 지워버렸다. 지금 못 따라오겠어도 상관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걸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가지고 와서 get element by ID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add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서 이벤트가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엘리먼트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뭐 여러 가지 물론 실습은 스펙이 조금 더 컸어요. 뭐 예외 처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요거는 집 가서 해보세요. 집 가서 해보시고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아 삭제를 내가 했나? 뭐 수행 여부 확인하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삭제하기도 있고. 이 삭제하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remove append child를 사용해서 저희가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랑 정반대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remove child를 사용하시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느끼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사용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정형화가 되어 있고 그거를 잘 조합하는 일종의 엔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잘 조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 파트를 쭉 보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돔 API를 사용하면. 네, 정말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get element by ID 요거랑 add event listener 요거 그리고 append child 이거 여기 플러스로 지우고 싶으면 remove child 요거 딱 네 개 정도만 아셔도 웬만한 건 다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HTML 코드 아, 네. 어? 어디 갔죠? 제가 껐나 보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여기다 올릴 뻔했네. 또 질문 있으니까. 네. 혹시 이번 주차 과제가 이런 기본적인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코드를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 그 뒤에 과제 공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시작할 때와 다르게 햇빛이 된 것 같은데, 얼굴이. 여러분들 이거 첫날 듣고 나가는 거 아니죠? 리액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조금만 버텨주세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이트를 제가 요거를 잠시만요. 자바스크립트 복습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그냥 미리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서 그런 곳에서 먼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 직접 도움을 만질 때는 진짜 딱 4개 정도만 써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구글링해서 찾아보면 되는 것들이라 오늘 못하는 거는 정상이시고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과제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사이트 클론 코딩을 해볼 거예요. 짜잔, 사이트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드롭다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사이드 바도 있죠. 뭐 이런 짜잘한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사실 구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이 있는 사이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크롤을 하면 옆으로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애니메이션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담긴 것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를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 주 과제예요. 근데 저희가 조금 제한 조건에 네, 상세 스펙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뭘 구현해야 되냐면 요거 반응형 구현 안 하셔도 돼요. 반응형이 뭐냐면 폰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되고 요 위에 거 안 하셔도 돼요. 요거 뭐 애드 투 카트 요 파트 있죠. 여기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스크롤시 보이기 시작하는 요소의 애니메이션. 요게 뭐냐면 네, 요런 것들 있죠. 내가 스크롤이 오니까 쓱 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버라고 하면 이걸 말씀드린 거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요소 위에다 올리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올리는 거 구현하시면 되고 뭐 스크롤을 따라서 이미지가 띄어지는 설명하고 볼게요. 아 이거 사라졌네요. 요 세 가지 특수 기능들이 있는데 요 전체적인 외관이랑 요거 그것이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 사용을 제가 막아놨어요. 리액트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해서 이런 것들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다른 곳에서도 수업을 했었는데 서울대는 처음이거든요.
그 30명씩 세 팀에 있었어요. 세 팀에 있었고, 세 팀 다, 저도 저걸 했었고, 세 팀 다 욕을 엄청 하거든요. 쓰레기 같은 과제 준다고. 엄청 욕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AI가 잘 나와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다운 스펙이 된 거라 너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노가다 하면서 배워보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거든요. 원래 과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잡담에 제가 1주차 자기소개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제가 이제 예시로 달아놨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적어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존데 서로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자기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조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거 세미나 끝나고 바로 조를 파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원들이랑 같이 모각작을 하시고, 그 모각작한 인증샷을 찍어서 잡담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과제 설명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웹사이트 인스펙 들어가면 네. 웹사이트 코드가 나오잖아. 네. 그 코드를 어느 부분에 그대로 약간 베껴 써보는. 네. 베껴 쓰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 완전히 똑같이만 안 하면 완전히 똑같이 구현하면 못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붙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거 실습 못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질문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